일단 부르겠습니다. 부르기. 불렀습니다. 버스를. 그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갑니다. 버스가. 지금까지 이런 버스는 없었다. 이것은 콜택시인가 콜밴인가? 바로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.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. 이 거리를 누비는 조금은 다른 버스가 있다는데요. 이곳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타보기 위해서 제가 나와봤는데요. 직접 시민들이 나와 있는 곳으로 버스를 불러서 또 목적지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라고 합니다. 이 어플이 있거든요. 우리 위치가 나와요. 출발지를 확인하고 신도시의 약간 저 대각선으로 끝부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겠다고 불러보고요. 그리고 같이 탈 거니까 성인 2명 일단 부르겠습니다. 부르기. 타는 곳까지 걸어서 조금 와달래요. 여기가 이제 이 동선상으로 오기에 편한 지점까지는 와달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. D9번 버스가 왔어요. 한번 타보겠습니다. 오, 자동이에요. 안녕하세요. 여기 1A 1B 자리에 앉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박하정 이름이 나오는구나. 노선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 같은 이 수요응답형 버스,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? 이건 앱에 의해서만 네. 예약에 의해서만 저기 승객하 모시고 이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류장마다 다 쓰는 게 아니고요.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승객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버스를 불러 승차를 하고 또 목적지 근처에서 내리는 교통수단입니다. 거기마다 무슨 콜택시 이라고 쉽게 설명을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비로 한다. 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느냐면 어플의 AI가 합승도 시키기 때문입니다. 여기 공방에서 누가 같은 약간 루트가 비슷하다면 그분을 갖다 이렇게 승차를 할 수가 있게끔. 다시 타본 버스. 지금도 승객 2명이 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이 2명의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. 인근에 있던 승객 1명이 버스를 또 불러서 그 승객을 먼저 태우러 가는 겁니다. 파주 운정, 교화 신도시를 도는 이 버스는 모두 10대.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내리는 역이 없어서.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생기긴 네네. 하잖아요. 안 생길 때도 물론 있겠지만. 근데 워낙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 편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좀 편한데 출근하거나 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중간에 승차하시는 분 때문에 다시 경유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가장 나중에 탄 승객이지만 경로상 먼저 내리고 먼저 탄 승객들을 마저 데려다 주러 떠나는 버스.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 1,450원.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도 됩니다. 제가 차가 없거든요. 이 지역사회에 오래된 돌봄 사업을 해요. 강원도 단지 사이사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차가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서 지금 동편이 아직 마련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. 이런 버스가 가능했던 건 이 지역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. 최근 운정 3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좀 보조하고 기존에 있던 운정 1, 2지구의 어떠한 대형 마트나 행정관청, 병원 이런 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첫 도입 이후 15만여 명이 이용했다는데 이런 새로운 영업 형태에 당시 관련 업계는 반발했습니다. 택시 영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그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시내버스용을 받아가면서 10사람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합승이죠. 그것도 또 운행한 형태는 택시처럼 또 운행하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받고 증차가 만약에 된다. 이러면 그때는 또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사실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. 영향을. 같은 형태지만 서울 은평구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대형 승합 택시 자격이었습니다. 합승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은 택시였던 거죠. 어차피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
농어촌에서 운영되는 100원 택시, 1000원 택시 같은 기존 형태 내에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교통 인프라가 안 돼 있어. 그럼 거기 마을 버스도 그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저희 1000원 택시를 이용을 해보자.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. 최근 경기도는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이런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수원, 고양 등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은 법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규제 특례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면 제 생각엔 지선버스는 없어질 것 같아요. 굳이 지선버스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. 빈 차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요.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택시, 버스 등 기존 운송사업자들과의 상생 문제가 떠오르게 될 수 있다는 점. 타시는 분들만 타세요. 연세 드신 분들은 우선 앱을 활용할 줄 모르시면 못 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. 또 서비스가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겁니다.